최근 이민 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즉 신분 조정에 관한 새로운 정책의 변화인데요. 지난 5월 21일 미국 이민국이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이민 신청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5월 30일에는 국토안보부가 다소 완화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민법 전문 청관우 변호사님과 함께 최근 발표된 정책의 핵심 내용과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제한 조치 이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마이크를 조금만 앞으로 해주시고요. 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난 5월 21일이었죠. 예. 이민국에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참 우리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께 약간 쇼킹하게 다가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쇼킹한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영주권을 이제 취득하는 방법이 그 미국 바깥에서 해외에 살고 계신 분을 초청해서 영주 비자로 들어오게 해서 영주권을 주시는 방법이 있고 또 내가 영주권을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그러니까 뭐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신분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신분을 잃어버린 분들 같으면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든지 내 자녀가 시민권자가 됐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도 있고 또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으면 또 각각의 또 취업 이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는 게 상당히 두 가지 루트가 있죠. 해외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미국 내에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상당수가 미국 내에서 사실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셨습니다. 반 이상이요. 맞습니다. 거의 반에 가까이 반 이상 또는. 자, 그런데 이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은 원래 그거는 그 USCIS나 미국 정부가 보여주는 시혜적인 조치지. 시혜적인 그레이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혜적인 조치인 것이지 그것이 뭐 의무적으로 미국 정부가 그것을 또는 이민국이 허가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서 해외 공간에서 인터뷰를 거쳐서 들어오면서 영주권을 받아라. 영주권 신청을 해외 공간에서 하는 걸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인터뷰를 거쳐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5월 21일 날 메모가요. 다들 깜짝 놀라셨죠.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신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미국을 벗어나면은 굉장히 좀 불이익을 당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요. 돌아가서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뭐 상당수가 사실은 신분을 잃어버리신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 신청자들 중에서도요. 뭐 예를 들면은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셨을 경우 특히 그러고 나서 이제 신분을 잃어버리셨는데 미국 나와서 낳은 내 자녀가 21살이 돼서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케이스로 신분이 없지만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신 경우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또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났다. 그럼 이제 내가 합법적으로 입국하신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세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이제 루트들도 있지만 그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들 보고 돌아가라고 하시면은 1년 이상 대부분 1년 이상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로 계셨겠죠. 왜냐하면은 뭐 아이가 21살이 될 때까지였으면 뭐 상당 기간이니까. 근데 잘 알려진 대로 1년 이상 만약에 불법 체류가 계산이 되면은 영주권을 신청하러 나가셨다가 10년 입국 금지에 딱 걸리십니다. 아, 그렇죠. 못 들어오시죠. 뭐 짧게 했다고 하더라도 뭐 6개월 이상 1년 미만도 3년 입국 금지에 걸립니다. 그러면은 가족 초청을 해놨는데 가족하고 또 그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피해를 보는 계층들이 또 어디냐면은 특히 고용주. 자, 사실 미국이 그 전문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주거나 취업 비자를 줘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본국 들어가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취업의 그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또 사업상 또는 비즈니스 차원에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이외에도 사실 지금 안 그래도 미국 공관이 지금 포화 상태인데 엄청 밀리죠. 엄청 밀려 있는데 그걸 거기까지 전부 다 한다 그러면은 뭐 사실상 업무를 못 하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왜 이런 정책을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이런 게 탁 나왔는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민국은 이제 네. 그 5월 21일 메모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네. 원래 이민국의 본연의 목적은 여기서 오래 살고 계신 분들한테 시민권을 주거나 또는 여기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외국인들인데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방을 하거나 재판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제 영주권 신청하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방금 말씀드린 본연의 임무를 USCIS가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하겠다. 네. 어차피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해준 거는 시혜적 조치다. 이렇게 시혜적인 예외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익셉셔널한 뭐 그레이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취지를 한 것 같지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네. 네. 그래서 5월 30일 날 이제 새로운 메모가 나온 것이고요. 약간 후퇴하는 듯한 인상으로. 네. 그 새로운 메모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아, 예. 새로운 메모의 내용은 미국 내에서 신청해도 된다. 해도 다시. 되는데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해도 된다라는 그 이제 약간 한 뒤로 백아웃 한 것이죠. 네. 뭐 구글이나 뭐 여러 가지 큰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뭐 네. 엔지니어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특히 또 뭐 AI 회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미국 대기업들이 외국인들을 노동력 기술자들 또는 이제 그 고급 인력들한테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항의가 많았을 겁니다. 네. 뒤를 약간 백아웃 한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뭐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문제가 많고 비판이 제기되니까 일단 뒤로 한 발 빼서 아니다 신청해도 된다 라고 발표를 했지만 네. 그 첫 번째 내용에 포함된 거 있죠. 네. 돌아가서 케이스를 하라고 반려할 수 있는 반려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여전히 이민관한테 있다라는 거는 뭐 또 이렇게 또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을 이제 고려해서 자기들이 보겠다는 뜻으로 이제 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걸 이제 증명하라는 거죠. 네. 내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익셉셔널한 그런 케이스 환경이라든지 또는 미국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내가 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 아주 그것도 굉장히 모호하게 제시해놨습니다. 네. 그런 것을 좋은 팩터하고 나쁜 팩터를 이렇게 밸런스를 해서 이민관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케이스를 본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네. 여전히 그 재량권은 있지만 약간 후퇴된 형태로 일단은 여기서 다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네. 여전히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은 가능은 하다. 하지만 재량권으로 이민관이 가서 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민 심사관의 재량권이 더 확대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굉장히 많이 커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이 커진 거죠. 앞으로는- 그래도 미국 내에서 아예 못한다라고 딱 못을 박았던 것이 할 수는 그래도- 있대 이민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에 결정한다. 네. 이제 그렇게까지 간 거죠. 그래도 그러면은-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건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5월 20일 날 메모가 나오고 30일 이후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영주권 승인을 많이 받았거든요. 가족 초청 이민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한 케이스도 네. 사실 오늘도 승인을 해주겠다고 레커멘데이션을 했어요. 영주권 그러니까 시민권자 배우자가 초청한 겁니다. 네. 오늘도 했다고 했고 지난주에도 한 명이 또 승인을 받았고요. 시민권자 네. 배우자고. 근데 뭐 한 분은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고 학생으로. 나머지 한 분은 뭐 신분을 잃어버린 지가 좀 됐는데도 그냥 승인을 레커멘데이션을 해주겠다고 오늘은 했고 네.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승인 받으신 같은 경우도 그냥 그분 아예 승인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민국이 굉장히 심사를 오늘 제가 이민관한테 직접 물어본 겁니다. 제가 네. 오늘 아침에 이민국 갔다 왔거든요. 오늘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분위기가 자기 스스로도 좀 애매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발 뒤로 뺐고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민관도 조금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였고요. 근데 이제 명확한 거는 그동안 승인을 너무 많이 해줘서 야단을 맞았다. 그런 느낌은 좀 있어서요. 네. 옛날에는 심사한 이민관이 보통 거의 승인하면 승인이었는데 요새는 최종 승인을 위에 있는 슈퍼바이저한테까지 여기서 이제 방금 심사를 한 이민관이 심사를 해도 네. 내가 그걸 이제 레커멘드
영어로 recommend approval이라고 그러거든요. 추천을 그러니까 승인을 추천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옛날엔 된 건데 이제 슈퍼바이저가 한번 보고 최종 승인할 권한은 그 사람한테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깐깐해진 거죠. 한 번 더 보고 위해서 할 때. 이민 심사관님들도 참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일은 적체는 굉장히 쌓여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인터뷰 시에 반드시 물어봐야 될 질문 사항이 있고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인터뷰가 더 길어지는 거고 이민관 또 거기에 대한 보고서까지 써야 되니까 부담감이 매우 올라간 것이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뭐 신청 자체를 막는다기보다는 심사를 더욱 좀 세밀하고 까다롭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이제 물론 굉장히 까다롭게 많이 합니다. 예를 네. 들면은 깐깐하게 보기 시작한 것이 그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경우에 이름을 바꾸잖아요. 네. 그 메리지 서티피켓을 자세히 보시면 앞으로 이름을 남편 성을 따라서 이걸로 바꾸겠다고 체크하고 명시되어 있는 메리지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 혼인 증명서가 있죠. 네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그날 그 혼인하고 위트니스가 사인해서 붙인 그날부터는 법적으로 이름이 남편 성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런데 왜 네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여권은 그날 아직도 이후가 벌써 안 돼. 는 지가 5개월이 넘었는데 왜 안 바꿨냐. 그런 것까지. 네. 그러니까 원칙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신경 써서 해야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한 버든이 하나 생긴 데다가 또 만약에 이민관이 깐깐하게 이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은 미국 내에서 네가 왜 신청을 해줘야 되냐. 네. 내가 왜 해줘야 되냐. 그러면 내가 뭐 그동안 뭐 미국에서 열심히 살았고 뭐 별거 좋은 걸 다 보여주든지 아니면 내가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걸 또 부각을 시키든지 네. 아니면 내가 또 상황이 처한 게 뭐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를 또 자기가 자기 상황을 봐서 창의적으로 잘 설명을 해야 되는 부담까지 지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적용된 걸 보니까 또 취업인민 같은 경우도 사실 요번 주에 오늘 이제 화요일인데 오늘까지 벌써 2개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취업 3순위 학사가요. 네네. 그러니까 막 그냥 또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더 좀 관대하게 봐주는 봐줄 가능성도 조금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취업인민이 신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분 유지를 잘 하고 있다가 신청을 하는 거니까 꼬투리를 잡기가 일단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좀 일손이 부족한 현상이 조금 있었고 그동안 네. 트럼프 일기와는 달리 그러니까 취업에 대해서는 취업인민이 사실 승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4개의 승인이 나왔습니다. 2순위 2개, 3순위 2개. 네. 그러니까 그동안 밀려있던 것들이 승인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중간선거 그렇죠. 지나고 또 이제 대선이 다가올수록 또 뭐 미국 사람들 일자리에 대한 그런 걸로 이제 약간 좀 선동적인 걸로 갈 수도 있으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취업인민이 승인이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학사, 네. 석사, 공이. 그럼 지금 현재 영주권 신청을 들어간 사람들은 그분들은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근데 이 정책 메모가 문제가 뭐냐면요. 네. 언제부터 적용된다는 날짜도 없습니다. 그냥 그럴 경우는 그냥 발표되는 날부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서류를 더 꼼꼼하게 보시고 챙기셔야겠네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을 대비해서 내가 왜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좋은 것일 수 있죠. 이유까지도. 네, 그렇죠. 내가 공부한 전공이 뭐 미국에 도움이 된다 뭐 이거부터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나가게 되면은 내가 가족인데 예를 들면 뭐 너무 오랫동안 일을 못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고요. 회사에 피해가 간다. 네. 뭐 아니면 뭐 가족의 생계가 힘들다든가. 힘들고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창의적으로 보여줘야겠죠. 네.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것, 또 나의 처한 상황,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미리미리 예상을 하고.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조금 제가 느낀 걸로는 적극적으로는 적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그러니까 오늘 이민관도 표현을 정하게 그 메모가 frozen이라고 그랬거든요. frozen이라면 자기가 못 쓰는 거잖아요. 네. frozen 그 메모. 방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메모가 일시적으로 현재로서는 frozen인데 그분들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것 같은데 네. unfrozen이 될 수도 있대요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요. 근데 이제 자세한 거는 확 적용하기가 힘들고 자세하고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너무 없이 너무 모호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1일 날 발표하고 나서도 지금 저희 승인이 계속 그냥 나오고 있거든요. 네. 원래는 언제부터 적용된다는 명시가 없고 그리고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그 이민관한테도 그 메모가 다 전달이 돼서 책상에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런데 프로즌 됐대잖아요. 잠깐 동안에. 지금 요 안건만 해도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인데 네네. 현재 또 이민 옹호 단체들과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 좀 소송을 준비 중인 맞습니다. 케이스들이 있다고. 제가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뭔가 이렇게 좀 안 맞는 이민법 정책이라든지 뭘 하게 되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겁니다. 네. 공화당도 소송 걸었어요. 네. 다카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아. 뭐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공화당이 너무 이쪽으로 가면 또 자기들도 소송을 걸죠. 네. 근데 이제 그날 발표한 5월 20일 날 나온 그 메모랜덤 정책 메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거 대신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네. 그거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죠. 소송을 해서. 그래서 이제 무효화시키려고 소송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보통은 일정 기간 공고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공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행정법상으로. 너무 갑자기였어요. 네. 그렇죠. 공고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위법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입법 취지에도 일단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 이민법 내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INA라고 하는데 영주권을 사실 미국 내에서도 조정할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메모랜덤이라는 거는 그 법 아래에 있는 건데 그 상위법에 위배되는 메모를 내놓은 걸로 지금 문제를 삼을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이민국 규정이라든지 상위법 안에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악유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기존의 판례하고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시를 해준 연방 그 하급 법원 또는 뭐 상소법원 뭐 여러 가지에서 판례들이 있는데 그거하고도 배치되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희망적인 소식은 뭐냐면은 보통은 그 이민단체나 이민변호사협회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그 메모랜덤이 현재 영주권을 신청하고 계신 분들 네. 그리고 또 영주권 신청을 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스폰서를 해주는 뭐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회사도 있겠죠. 큰 회사들도.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이해관계가 그 이익이 침해될 수가 있으니 일단은 요게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네. 메모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고 그 프리리미너리 인정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 제한을 해달라는 거죠. 제가 번역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일시적으로 제한해 달라는 거. 그러면은 보통 이게 아니다 이 메모 문제 없다 맞다 뭐 아니면 또는 이건 무효다라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충 한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은 이 메모가 또 이제 적용이 못 되겠죠. 판사가 만약에 일시적 제한 조치를 받아들여주면. 네. 근데 아직 사실은 5월 20일 날 바로 파일할 것 같으니만 뭐 계속 준비하고 또 이제 이게 약간 집단 소송처럼 가기 때문에 원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 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게 만약에 잘 접수가 되고 그다음에 또 그와 관련해서 또 판사가 일시적 제한 조치까지도 허용을 해주면은 일단 그 메모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 1년 정도는 보류가 되는 건가요?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뭐한데 이게 자체에도 문제가 많고 그다음 위법성도 있고 막 소송 들어가서 이게 또 프리리미너리 인정션도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적용해 말어 그러면서 눈치 보고 우왕좌왕 이런 좀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은 피해를 네.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영주권 신청자들 아닌가요? 그렇죠. 궁극적으로야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손해를 보고 네. 그다음에 또 가족들 역시도 뭐 초청하는 가족들도 피해를 보겠죠. 그렇죠.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또 회사도 아. 굉장히 많은 숫자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엔지니어라든지 고급 인력을 해외 의존하고 있는 큰 회사들도 대표적으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니면 AI 회사 네.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소송이 계속되다 보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모든 영주권 신청에 대한 어떤 그런 판결이 홀드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민국은 일을 하죠. 이민국은 그냥 이민국 그렇죠. 대로 이민국은요, 피를 안 받으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일이야 하겠죠. 일은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메모랜덤을 적용을 못하게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아. 제한적 조치로. 네. 그 이민단체들이 소송을 하면서 판결해달라 그러면 1년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그 1년 기간 동안 계속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켜 주십시오라는 걸 넣을 거예요. 그게 만약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보통 이제 친민주당 성향이고 친이민적인 그 주에 있는 연방법원에다가 케이스를 넣으니까 받아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그 중지된 그 기간 동안 빨리 신청을 하기 위해서 또 적체가 될 확률이 또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때 많이 넣어야죠. 근데 네. 워낙 많이 줄어서 뭐 케이스를 지원하시는 분들하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그러면 또 아마 위에다가 그 연방 항소법원에 또 할 거예요. 그럼 네. 이제 시간 끌다 보면은 뭐 흐지부지 됐겠죠. 처음에 다카 나왔을 때도 계속 뭐 그 행정명령이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간 것이다. 그래서 소송했는데 뭐 계속 플리리미너리 인정시키고 똑같이 했습니다. 네. 끌고 계속 아직까지 아직 유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네. 그렇다면 현재 영주권을 준비하거나 계류 중인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절차들이 네네. 필요할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서류 심사는 일단 꼼꼼하게 하셔야 될 거고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하자들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든지 또는 뭐 잘한 거라든지 뭐 이런 걸 그냥 나열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나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저울질을 해서 해줄지 말지에 대한 또는 아니면 돌아가서 하라고 할지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뭐든지 잘 부각시키고 잘 커버해서 내야 된다. 네. 영주권 신청할 때. 그리고 서류 심사도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넣을 때 내가 왜 미국 내에서 이제 뭐 너무 모호하고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이 많이 있지만 네. 내가 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하고 내 사항을 얘기를 하고 네. 나의 좋은 점, 미국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만약에 돌아가서 하게 되면 어떤 큰 불이익을 도저히 irreparable 고칠 수 없는 그런 뭐 보상받을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그런 큰 피해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나한테는 또 어떤 상황이 있고 뭐 이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것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하시고 미리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신분은 안 놔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불법 치료를 계셨던 분은 상관없지만 네. 안 놔버리시고 계속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모양새가 보기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광으로 왔다가 불법 체류가 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걸 오늘 그 이민관이 자기가 그렇게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거 막는 취지로 이렇게 한 거다. 네. 그러니까 그 이민관 분이 뭐 조금 내가 그거 물어봤어요.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냐? 아무래도 보기는 룩스 구순할 수 있다. 네. 예전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관광 비자로 와서 여기서 그냥 체류하시다가 예전뿐만 아니고 요즘도 요즘도 그랬죠. 그런가요? 다 네. 많이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딱 답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저도 이제 모호하게 이민관들한테 제가 인터뷰를 지난달에도 가고 오늘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갈 때마다 이제 막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심사를 하는 사람 자체도 좀 헷갈리고 있어요. 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법이 이렇게 네. 딱 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지금 또 이런 소송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 준비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심사관들 이제 인터뷰는 좀 아무리 좀 쉬워 보여도 네. 전문가하고 같이 가시는 걸 일단 권하고 네. 가시기 전에는 리허설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안 물어보더라도 사실 안 물어보거든요. 안 물어봤거든요. 네. 지난주까지는. 근데 앞으로 물어볼 가능성도 있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심술 내듯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민관이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반드시 인터뷰 준비를 아주 세세하고 상세하게 잘 해가시는 거 꼭 필요합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하도 오래 왕래를 하셔서 네. 거기 오늘 뵌 그 이민 심사관도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호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면서요. 뭐 법을 어기고 뭐 그러진 않지만 네. 법을 어겨서 할 수는 없죠. 안 되는 걸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호의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뭐 법을 가르쳐주는 자기들 법을 가르쳐주는 거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적어왔어요. 네. 이런 거 본다고. 네. 여기 노트가 여기. 꺼내서 적어도 되겠냐 그랬더니 녹음하지 말고 적어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또 네. 가족 초청 영주권 앞두고 계신 분들이 또 이번 정책 변화 이후에 네네. 인터뷰 시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의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나의 좋은 점을 많이 부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거기 그분 좀 높은 분인데 인터뷰를 하셨는데 오늘 들어오셨는데 그분 얘기가 항상 matter of teen과 관련된 이민법 소송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복이 나와 있지만 항상 모든 이민은 나의 좋은 점과 내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딱 저울질을 해서 이쪽이 더 기울면은 해주는 게 맞다. 네. 그것이 근간이 되니까 나한테 뭐 상을 받은 거라든지 좋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자격증을 땄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부각시켜서 편지를 좀 써주실 수 있는 거. 네. 예. 그분은 사실은 오늘은 뭐 시민권자 배우자인데도 신분을 잃어버린 거는 그건 흠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건 디펙티브한 거죠. 네네. 이렇게. 그런 걸 이제 하려면은 뭐 일하면서 자격증을 땄다거나 뭐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았든 아니면 내가 하는 직업이 미국에서 좀 도움이 되는 거든 그런 좋은 것도 부각을 시키고 네. 또 내가 또 돌아가게 돼서 신청하게 되면은 뭐 고칠 수 없을 정도로 irreparable이라고 그러죠. 네. 큰 고통을 당하거나 큰 피해를 받는다는 거 이제 그런 걸 증명하시는 거 또 내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익셉셔널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은 뭐 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다 돌아가시게 생겼고 이런데 내가 옆에서 돌봐줘야 되는 것도 있고 네.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거를 또 부각시키는 것도 있고 딱 답이 없습니다. 네. 나의 굉장히 처절한 상황 내가 미국에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신청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자세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인터뷰를 가시는 게 네. 지금 당장 안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 정확히 잘 모르고 사실 오늘까지는 그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네. 예. 정말 우리가 상담 받을 때도 참 이제는 변호사님들도 참 굉장히 경험 많은 변호사님들을 잘 찾아서 또 좋은 조언을 받는 네.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민법 전문 청관우 변호사님과 함께 최근 이민국이 발표한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제한 정책 메모와 그 파장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직 뭐 법원의 판단과 추가 행정 조치가 남아있는 만큼 지나친 불안감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영주권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체류 신분 잘 유지하시고 또 미국 사회와 직장 가족 안에서의 긍정적인 네, 기여를 맞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안 변호사님. 된다 그러다가 접수할 수는 있다까지로 바꿨으니까요. 네, 그래도 많이 좀 맞습니다. 나아진 겁니다. 그나마 네. 5월 30일 메모로. 네, 희망적인 네.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도 곧 들어갈 겁니다. 네. 오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저 LA하고 부에나파크 두 곳인데요. 부에나파크 오피스 전화번호는 714-522-5220, 714-522-522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LA 번호는 213-232-1655, 213-232-1655. 네, 청관우 예. 변호사님 사무실 연락처 오렌지 카운티는 714-522-5220, 714-522-5220번, LA 오피스는 213-232-1655, 213-232-1655번입니다. 청관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복잡하게 변화하는 이민법 가운데 길잡이가 되어주신 오늘도 청관우 변호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